안녕하세요. 책보자 스위밍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세계사를 뒤흔든 5가지 생체 실험입니다. 살아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체내 혹은 체외 실험을 하는 것을 생체 실험이라고 부르는데요. 생체 실험은 피실험자의 생명이나 신체, 정신, 인권 등을 손상시키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행해져서는 안 되는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비합법적이고 강제적인 생체 실험 때문에 논란을 일으킨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책은 이러한 사례를 단편적으로만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생체 실험이 지니는 의미를 평가해 봄으로써 인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책 내용 중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인류 최초의 동물 실험은? 과연 최초의 동물 실험이 시행된 것은 언제였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최초의 동물 실험은 BC 450년경 알크마이온이라는 사람이 시행했다고 하는데요. 알크마이온은 안구의 신경이 뇌와 연결되어 사물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개를 해부해서 안구와 연결된 시신경을 자르면 시력이 상실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수의사가 되고 싶은 수의사입니다 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수의학 병원에서 실험을 위해 죽어나가는 동물들의 안타까운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내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은 자행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해부학법이 만들어지다. 18세기에 해부학이 발전하면서 해부용 시신이 매우 부족해졌다고 해요. 숨을 거둔 시신은 부패하기 때문에 사망 직후의 시신이 해부에 가장 유용한데요. 1752년 영국에서는 처형된 흉악범 시신을 공개적으로 해부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해부용 시신은 여전히 모자랐고 시신을 도굴하거나 시신을 얻기 위한 살인까지도 발생했다고 해요. 당시 영국의 에든버러에서는 하숙비를 내지 않은 노인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알고 보니 주인이 이 노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해부학자에게 판매한 것이었어요. 당시 노인에게 받지 못한 하숙비가 4파운드였는데 시신 판매 대가는 7파운드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여기저기서 시신을 얻기 위한 끔찍한 살인이 이어지자 1832년 영국에서는 새로운 해부학법이 만들어집니다. 시신을 얻기 위한 살인이나 강탈을 금지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얻은 시신만 해부학 실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시에 정말 비윤리적인 학자들이 많았던 것 같네요. 이로 인해 의학은 발달했을지도 모르나 윤리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므로 절대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요제프 멘겔레의 생체 실험. 나치의 강제 수용소 가운데 가장 악명이 높았던 곳은 바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입니다. 여기에 요제프 멘겔레라는 내과 의사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끔찍한 생체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푸른색 눈동자를 가진 사람이 우월한 인종이라는 우생학에 빠져 아이의 눈에 푸른색 물감을 주사해 결국 실명하게 만들기도 하고 쌍둥이의 여러 기관이나 장기 크기를 재고 기록한 다음 변화가 발생하면 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를 한 후 아이를 죽여 해부를 했습니다. 쌍둥이가 정말 똑같은지 확인하기 위해 잠든 쌍둥이 심장에 클로로포름을 주사하고 해부한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너무 끔찍하죠? 완전 악마 그 자체네요. 기록에 따르면 멘겔레의 생체 실험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수가 약 4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불쌍한 아이들. 마루타. 구독자님들 혹시 마루타의 뜻 아시나요? 저는 여태까지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끼리 대화해서 야, 이거 얘 마루타로 한번 실험해봐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 용어를 쓰면 안 되겠습니다. 일본은 1931년에 만주를 병참 기지로 만들고 식민화시키기 위해 불법으로 점령하고 731부대라는 것을 설립했는데요. 여기에서 세균전과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생체 실험으로 인해 약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희생되었는데 대부분 중국인, 한국인, 몽골인이었어요. 당시 생체 실험 대상자를 흔히 마루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비극적이고 참담한 역사에 숨겨진 용어를 아무 뜻도 모른 채 사용하고 있었다니 참 부끄럽네요. 몇 해 전부터 인공지능이 동물 실험을 대체했다는 기사들이 등장했고 화학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독성을 예측하는 실험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험이 동물 실험보다 정확했다는 결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험 동물은 약 308만 마리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이 생명 존중에도 기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는 의학적인 내용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읽다 보면 재미있는 세계사를 배우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융합은 언제나 옳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